전 세계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대안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과 생활 속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장남정 전북 탄소 중립 지원센터장,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 중립 정책과장, 모 아름드리 환경활동가이자 환경단체 프리데코 대표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남정 센터장님. 자, 탄소 중립 정책 또 탄소 포인트. 자, 탄소 관련 용어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하지는 않은데요. 자, 탄소 중립의 개념. 오늘날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여름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신데요.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소는요,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를 말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이 배출하는 에너지 또는 농업 이런 데서 배출하는 배출원과 산림에서 흡수하는 흡수량이 제로가 되는, 다시 말해서 양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기후로 다시 돌릴 수 없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 시스템의 붕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폭염, 집중호우, 감염병, 또 식량 부족 같은 이런 재난재해, 지금보다 더 어렵고 강도가 높은 재난재해로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자, 큰 틀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탄소 중립 실현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온실가스 감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3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되는 2018년도의 배출량을 보게 되면 우리 국가가 약 7억 2,8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요. 이 중에 약 87%가 발전이나 산업, 건물, 수송과 같은 에너지 소비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과 폐기물 같은 비에너지 분야에서도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50년을 일단 탄소 중립 목표로 설정을 했고요. 2030년도는 2018년 기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특정 부분에서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전 모든 분야, 산업, 수송, 폐기물, 농업, 축산 포함한 모든 분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를 해서 이런 온실가스, 우리 탄소 중립 전환에 참여를 할 때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또한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들,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런 기후테크 같은 신산업들을 또 육성을 해서 우리 국가와 또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이 탄소 중립 정책에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자, 한순옥 과장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전북자치도에서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영역. 그리고 두 번째는 배출된 것을 흡수시키는 거. 세 번째는 이걸 정책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도민과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정책적인 영역, 그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배출을 줄이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합쳐서 7개 분야, 72개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개 분야라고 하면 첫 번째,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 기업에서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정을 전환하거나 재생 에너지를 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수송 분야인데 그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수송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농업하고 축산 분야에서 저탄소 농업으로 갈 수 있는, 저탄소 축산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확산하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저탄소로 가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폐기물인데요. 우리가 폐기물을 일단 배출 단계에서 줄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들을 재활용하고 재이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흡수하는 부분은 주변에 공원이나 산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또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산림이나 해양 쪽에 흡수원을 확충하는 분야가 있고요. 정책 기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역할들을 구분하고 체계를 완성해가는 그런 사업들,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하면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아름드리 대표님, 현재 프리데코라고 하는 환경운동 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탄소 배출, 탄소 중립을 위한 많은 운동을 벌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단체 소개와 함께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왜 탄소 중립이 필요한지 좀 소개를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프리데코라는 환경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부 다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에 발족을 해서 현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또 수행을 하고 있고, 도민들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과 또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애 주기별 환경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분야들을 교육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 위주의 뭐 사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운동도 벌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 속 실천 방법 하면 이제 텀블러를 가급적 사용한다든지, 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뭐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얼핏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나열하자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에어컨 적정 온도를 이제 설정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식당에 가면은 먹지 않는 반찬들을 미리 이제 거절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비닐이나 제가 쓰지 않을 것들은 이제 미리 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가 탄소 중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저절로 좀 실천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또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특별하게 실천하는 부분은 생일날에 또 불필요하게 많은 선물들을 받고 타인이 저를 위해서 소비를 또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절하고 대신에 제 이름으로 환경단체에 좀 기부를 해달라 하는 방식으로도 좀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랑정 센터장님,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자, 해외는 어떤 사례들이 있고 또 선진국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은 탄소 중립의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9.2% 정도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대표적인 국가인 덴마크 같은 경우 87.2%, 독일 같은 경우는 53.5%,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도시 전반에 대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인 뭐 암스테르담이나 함부르크 또는 코펜하겐 같은 이런 도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도 하지만 이 탄소 중립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수송, 폐기물 흡수원 부분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에너지 정책과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지구적인 폭염이 오래 왔지 않겠습니까? 자, 그의 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실천해 왔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중립 이런 실천 과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실제 뭐 탄소 중립이라는 명칭 이전에 기후변화 대응이란 개념으로 이미 뭐 1990년대부터 이미 진행을 해왔고요. 환경부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실천 제도를 해봤었는데 아마 201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탄소 포인트제 같은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실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은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향후 우리 도민분들이나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뭔가 이게 불편하기보다는 뭔가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과장님, 전북특별자치도 탄소 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기부 금액 누적이 뭐 7억 원을 돌파했다고 얼마 전에 뭐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인센티브 제도 어떤 제도이고 누적 기부액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전에 사용했던 에너지 양보다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가정에는 최고 10만 원, 상업시설에는 4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제도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게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걸 뜻깊은 일에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이 더 있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이 의견을 적극 공감해서 기부제를 2012년도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공급받는 방법은 현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7억 원 돌파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그 기부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최근 한 10년간의 기부된 금액이 7억 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숫자상으로 이렇게 딱 닿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부에 참여한 인원은 6만 5천 명 정도 누적 인원이 되는데 전주시 인구의 대략 10분 중에 한 분은 기부를 했다. 그런 숫자이고요.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양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근데 그 양이 부족하게 되면 외부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탄소 1톤을 사오는데 11,5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이 7억 원이라는 돈은 6만 톤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이게 모이면 많은 금액이 되고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랑, 탄소 중립에 대한 실현이 모아져서 큰 금액으로 나왔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이 기부된 금액은 저희가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하는 여러 활동 단체의 활동 비용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약자의 생활을 좀 개선하는 그런 비용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도내 23만 세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당초 목표치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한 양에는 좀 근접해 있고요. 좀 더 바라는 것은 도에 계시는 가정들에서 다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그 댁에서 사용하시는 연료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자동차에서 좀 운행 거리를 잠깐 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간다든가 해서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참여 못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 촬영해서 올리는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도나 시군 그리고 주변에 또 MG라든가 잘 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좀 그 참여하는 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모 대표님, 흔히 MZ세대라고 하고는 젊은층, 이제 미래 세대들이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되고 있는데, 자, 실제로는 어떻고, 이 MZ세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MZ라고 불리우는 이 청년들의 기후위기 또 이제 기후 실천에 대한 참여율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제로웨이스트 숍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이용을 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기후 실천이나 행동이 또 재미있어서 뿌듯해서라는 이유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실천 말고도 조금 더 조직화하고 행동화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데 숙가나눔 풀씨 행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은 기후위기로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은 한 65%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무시당한 비율이 한 40%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년들도 조금 더 재미에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이제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더 넓은 더 깊은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탄소 환경 관련 문제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뭐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상의 개선할 점, 또 그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저희 단체나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는 개인이 아무리 텀블러를 쓰고 에코백을 가지고 다녀도 이 법과 규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개인의 실천의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연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탄소 배출이 적은 교통 수단을 선택을 하거나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이제 눈총을 주는 이런 분위기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지점이 있고요. 또 아직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비싸거나 좀 쉽게 구매하기 어렵거나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쉽게 만나도록 좀 큰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모 대표님. 한때 정부에서 일회용품 또 일회용기 사용 규제를 위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카페에서 사용을 규제했다가 또 이제는 이제 대폭 완화를 시켰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느끼시기에 환경과 또 탄소 중립과의 좀 엇박자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이 최종 목표는 이 텀블러를 소비자가 가지고 다녀서 이것을 습관으로 정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것들이 결국에 좀 좌절되면서 탄소 중립을 향한 목표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정부가 이렇게 허용하고 묵인하는 거로 저희는 좀 읽혀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과장님,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한데요. 자,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저희도 도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함께하는 노력이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발굴 단계부터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대한 장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은 일부 좀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는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축제나 커피 전문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최근에 전주 감액축제를 들 수 있는데요. 감액축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텀블러를 가지고 입장을 하면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텀블러가 없을 경우에는 1,000원을 받고 감액축제니까 맥주는 한 잔씩 다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원씩 입장료 대신 받으면서 다회용 컵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에 쓸 수 있는 용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 분위기 자체가 축제였고 그 공감도 하고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를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획 행사라든가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구날 소등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홍보도 병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더불어서요.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특례 발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별에 대한 전략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더 어떻게 또 강화하고 계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2024년도에 저희 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비전은 함께하는 탄소 중립 전환, 지자체 2050년 탄소 중립 선도로 하였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7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확산할 수 있도록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다든지, 건물에서는 기존이나 신축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 건물로 이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점 단위로 관리하는 건물을 면으로 확장해서 좀 영역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전략들을 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도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 센터장님, 이렇게 한 과장께서 여러 가지 정책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박사님으로 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보완이라기보다는 이제 올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거고요. 네. 저 기본 계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방향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은 탄소 중립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보니까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탄소 중립 주류화 정책이 먼저 좀 시행이 돼야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을 또 올해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그 시기에 우리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금 현재 특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경제도시라는 이런 새로운 비전을 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탄소 중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마지막에 오늘 지금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분들, 도민분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이해 당사자가 서로 이 기후변화, 탄소 중립 전환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건데요.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단 행정이 먼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고 또 우리 민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참여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서 탄소 중립 도민 추진단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추진단은 지금 전북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서 지금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우리 전북 자치도의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전북연구원에서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 개발, 또 연구 수행, 또 통계 관리, 또 네트워크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네트워크 협력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행했던 게 올 6월에 저희가 이제 보통 스티로폼이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상당히 좀 폐기물 중에 난해한 폐기물인데 이 스티로폼을 친환경 물감으로 만드는 그런 또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올 6월에 사생대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도 돕고 또 직접 탄소 중립에 대한 시급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사를 또 가졌고요. 현재 지금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차 서포트드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SNS, 또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기사도 쓰고 홍보물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 탄소 중립하면은 개인이 뭔가 실천을 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좀 강제적인 게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재미도 있으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민 추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실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계도와 홍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미와 흥미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선언적으로만 되지는 않고 좀 반강제라고 그럴까요? 좀 규제를 해서 좀 이 제도를 좀
완성하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물론 지금 가장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나 에너지 분야는 이미 정부가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물을 만들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수송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도민분들이 또 강제로 했을 때 오히려 또 반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실천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정책 금방 우리 사회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도 주면서 당근과 채찍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시급한 시기다 보니까 이걸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세금을 좀 더 준다거나 여러 가지 좀 다른 제도들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 대표님, 탄소 중립 결국 뭐 지속 가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더더욱 합쳐져야 될 텐데, 자,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또 동지들을 어떻게 많이 모으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참여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환경 분야를 넘어서 이제는 뭐 예술이랄지 아니면 뭐 IT, 테크랄지 여러 분야랑 조금 접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이 판을 조금 키워나가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2회, 제3회 활동가나 프리데코 같은 단체가 더 많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이제 서포터즈 같은 것들 이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발굴을 하고 또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기회들을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기회를 깔아주고 또 노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과장님, 탄소 중립 실현이 뭐 생존과 직결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탄소 중립 실현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행정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부지사님인데요. 저희는 도지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도정 전반에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것을 앞장서서 지사가 끌고 가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참고적으로 또 저희가 25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단계부터 일부 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을 얼마를 하느냐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세우는 정책인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전 부서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또 기후가 변화되면 이거에 의한 피해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정책, 예를 들면 폭우가 왔을 때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좀 설치를 한다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남정 센터장님. 네, 앞에서 여러 실천 방안들 많이 좀 논의가 있었는데요. 탄소 포인트제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에너지 아끼고 뭔가 우리가 실천하는 이런 소극적인 방법 외에도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정말 이 기업이 온실가스 또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인지 그럼 저희가 그 기업의 물품을 사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정책적으로도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부족함이 있다면 정책을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활 실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까지도 같이 해주신다면 아마 탄소 중립 목표 달성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한순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십니까? 스며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꼭 의식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탄소 중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걸을 때 먹을 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소모량을 적게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내재화된다고 하면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 대표님? 네, 어떤 이 폐기물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것이 소비하는 데에서도 나오고 이 소비는 결국에 생산에서도 비롯되는데요. 이 생산되는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기도 하고 결국 이 자본주의 안에서 저희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조금 더 해답으로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발언하신 내용 좀 요약해 주시고 강조하시는 부분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 아름대 대표님. 네, 이 기후위기라는 대담론 앞에서 개인은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천을 하고 또 정부나 기업이 제대로 또 역할을 하게끔 또 강력히 촉구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인간이 기후위기의 가해자이자 또 유일한 이제 구원자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기후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또 희망을 가지면서 다 같이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순옥 과장님. 네,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 대신에 끓는 지구, 지구 열탕화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산 완주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매일 시간이 멀다 하고 폭염 경보가 핸드폰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 실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데 힘쓸 터이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시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여러 가지 실천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남정 센터장님. 네. 제가 토론 시작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앞으로 맞이할 여름에 비하면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예, 불을 만약에 끌 수 있다면 어떻게든 지금 누가 불을 끌지 어떤 예산으로 불을 끌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나갔을 것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고요. 지금 내 집에 우리 동네에 불이 난 것처럼 당장 행동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모든 우리 도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